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2025년의 첫 번째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 부재 여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아쉽게 2,400포인트는 탈환하지 못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약세 이어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세 보였고요. 셀 3사들도 일제히 강하게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 관련한 루머가 돌았습니다. 중국 증시 일제히 급락세 연출했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수젠텍이나 시젠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급등 시세 이어가긴 했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고 마감한 종목들 참 많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역시나 로봇이었습니다. 오늘 로봇 이야기 정말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상한가는 풀리면서 28%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네,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또 클로봇, 시메스, 삼현 이렇게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일제히 오늘 로봇주들이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장 막판에 좀 들여 올려주면서 0.38%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 넘는 약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도 강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4위에 올라와 있고요. 거래대금 6위에는 LIG 넥스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10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코스피 거래대금 1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들 오늘도 러쉬 행진을 보였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뱀값에 거래 중인 왕년의 용이다 이런 제목의 레포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좀 삼성전자 동시호가 부근에서 들어 올리긴 했었거든요. 오늘의 상승을 좀 유의미하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1월 8일날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일단 잠정 실적 발표 워낙 이제 4분기 때 좀 뒤숭숭하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적자된다,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쌓을 거다. 그리고 올해 역성장은 아니고 이제 성장에 대한 모습으로 숫자를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갈 거다. 이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모건 스탠리 등 우리나라 국내 리포터들도 올해 한 3분기 때부터 작년 3분기 때부터 그만큼 작년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대폭 이제 낮췄죠. 이제 물론 이제 시장이 워낙 이제 CXMT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메모리향 쪽에는 거의 한 10% 가까이 점유율이 올라오게 되면서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재고도 생기게 되고 수익성도 굉장히 악화되고 물론 이제 마이크론 실제 발표에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꾸준히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메모리 양에 대한 하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조금 어느 정도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좀 보고는 있겠지만은 그건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3분기 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1.4조 정도 적자가 나왔죠. 근데 4분기는 제 생각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TSMC가 거의 한 65에서 68% 점유율은 계속 그 정도 유지는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중국 내에서의 이제 파운드리 쪽이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10%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빅테크 업체들의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적자 폭을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희망은 아예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레거시 안 좋은 거 시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HBM3 같은 경우야 4분기 실제적으로 전체 디램 매출의 50%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을 뒤바뀔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HBM4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도 항상 누누이 좀 여러 컨퍼런스 콜에서 하는 내용들을 하는 꾸준히 듣다 보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잘 들어보시게 되면은 항상 HBM4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 우리 때는 HBM3 엔비디아 들어가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HBM4로 당연히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고 사실 그쪽에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알고는 있겠죠. 어차피 SK 하이닉스가 안 된다는 거를 수율도 안 된다는 걸 이미 시장에서는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는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도 6월쯤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죠. 특히 HBM 밸류체인 땅. 그렇다면은 그 회사들이 이제부터 어느 정도 6개월, 7개월 이전부터 어느 정도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주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한 달 아마 올해 이번 달 말이겠죠. 이번 달 말쯤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 전영현 부회장님이 아마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될 거는 우리는 HBM4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거다라는 멘트를 좀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월 8일 날 실제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 저는 아마 그때가 전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 수급이 적어도 3, 4일 연속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는 외국인 시각이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좀 뒤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일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그날 오전장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 움직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본업인 반도체는 여전히 계속 부진한 상황이지만 새로운 활력소를 찾았습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모멘텀으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든 거잖아요. 이 올해 내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가 좀 대세 섹터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충분히 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새해 첫날부터 이런 소식을 전달해 왔는데 결국에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삼성의 좀 의지가 돋보이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진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기대감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잭슨 토르 출시 예정이다. 상반기에 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CES 이제 기조 연설에서 젠슨 왕이 어떤 발언할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이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의 행보에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오픈 AI에서도 휴머노이드 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피규어 AI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생산과 이런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이런 행보가 더욱더 좀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AI와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AI 시장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가 우리한테 성큼 다가왔고 뭐 1인 1 가구 로봇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물론 아직까지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기는 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기조들이 더욱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아마 25년에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업데이트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속해서 좀 관심 있게 로봇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그동안 대기업들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뭐 최대 주주로 등극하고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시세 강했지만 그 이후에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 흐름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꽤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 20%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한 기업들이 많았고 지금 주도 섹터,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CES 일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또 오늘 시세 흐름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 그 안에서 순환매 좀 지속될 수 있으니 지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일단 누워님께서 레인보우 시간의 거래에서 유유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클로봇, 사면 모두 일제히 좀 상반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잠깐 반등일지 아니면 내일까지 추가적인 시세 가능할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과장님께서 로봇은 뭐 내러티브로 봐야 한다. M&A가 주목되는 기업들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M&A 소식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다음 수혜가 기대되는 뭐 종목이나 아니면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만큼 삼성전자도 급했을 겁니다. 만약에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을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하기 시작을 하고 엔비디아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중국 유비텍이나 샤오미, 화웨이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공장에 본격 투입이 된다? 그럼 당연히 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엄청나게 뒤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기자재나 이런 여러 상품들에 대한 가격이 다운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빠르게 투입을 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는 향후에 뭐 가전제품이나 여러 반도체, 삼성 계열사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누류메카, 이게 포스코겠죠. 물론 이제 예전에 하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애초에 누류메카 회사가 이제 포항공대 출신의 이제 그 박사 과정에 받으신 분들이 연구원들이 만든 좀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이제 포항 공장 쪽에도 증설을 해왔던 만큼 아마 포스코와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 로보틱스와 같은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IPO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왜 인수를 하냐? 이게 너네 기술이 좋은 건 알고는 있겠지만은 이미 미국이나 중국이나 저렇게 빠르게 기술력이 올라오는데 너네가 만들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우리 돈 빨리 너네 투자해 줄 테니까 빨리 기술력이 올라와라. 좀 이런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 물론 한 4곳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상장 회사는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뭐 사실 미국 기업이죠. 물론 현대차가 인수하긴 했지만은 그나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물론 이제 걸음마 단계에서 어느 정도 빨리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CES에서 뭐 로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닙니다. 항상 지문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엔 테슬라가 향후에 연간 1,000만 대 이상 생산량이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테슬라 Y나 테슬라 S가 뭐 가격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엄청난 싼 가격으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현대차나 현대차도 물론 버스 다이내믹스도 하고는 있겠죠. 그리고 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엄청나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아마 삼성전자가 12월 30일 날 공시가 나오고 나서부터 포스코나 하나나 아니면 LG전자와 같은 회사들을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을 거고, 빠르게 이 기술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그 회사들이 로봇 실적 나오는 거 이제 시장 관심 없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재작년 1월에 처음 로봇주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정책 모멘텀과 대기업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왔었고, 물론 생각보다 작년에 실적이 빨리 안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정책 모멘텀도 소용이 없다. 근데 결국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게 답인 거고, 그 기술력을 빠르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시장 규모가 뭐 100조가 됐든 200조가 됐든 그건 그때 가서 주가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는 게 흐름이고, 결국에는 이번 올해 상반기에 그 수급에 대한 관심은 로봇 쪽에 좀 쏠린 건 충분히 좀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드론, 그리고 AI,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과 같은 이 하나의 싹을 뭉켜뜨는 이제 AI 쪽에 대한 흐름은 이제 아마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주도 섹터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질문이었던 낙수 효과 같은 경우는 저는 로보티즈, 그러니까 LG전자겠죠. 그리고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물론 LG전자겠지만은 이쪽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그 뉴로메카 쪽이 그 다음 종목으로 조금 포스코가 조금 지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가 찍을 만한 기업 아니면 포스코가 찍을 만한 기업들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종목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로봇 섹터 짚어봤고요. 오늘 또 강했던 섹터가 있죠. 바로 방산 기업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코스피 거래대금 4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11%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부 쪽에서 방산주 수출 지원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두 자릿수대로 급등했고, LIG 넥스원도 지금 11월 전고점 탈환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산주들 추가적인 시세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추가적인 시세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방산 섹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섹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정부의 이제 그런 좀 내부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출에 대한 딜레이라든지 수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악재로 반영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부 쪽에서 방산 산업의 수출 지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소식을 전달해 줬고, 지금 방산 펀드를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돼서 방산주들 좀 정부에 대한 이런 뭐 악재 아닌 악재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흐름은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를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2분기부터 본격화된 폴란드양의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이런 수출 내용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4분기에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 전망치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조선도 그랬고 방산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실적 기반된 섹터. 그렇지만 우리가 트럼프발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정부 관련돼서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쪽은 약간의 우려 섞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우리 정부 내부 쪽에서의 이런 우려감이 좀 씻을 수 있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는 지금 뭐 종전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종전 관련된 그러니까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방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뭐 방산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은 오히려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중기 이평선 61선 돌파 흐름이 강하게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추세가 좀 바뀌었다? 추세가 약간은 상향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로 리스크가 작용되면서 좀 주가 밀리긴 했었지만 여전히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방산 수출액이 기준치에 못 미쳤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원래 수출액 29조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절반도 못 미치는 13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지금 좀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과장님? 그렇죠. 하반기에 나와야 됐었던 물량들, 뭐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나 뭐 슬로바키아나 아니면 루마니아 쪽이 조금 지연되는 좀 모습이었지 않았어.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곧 이제 정전 선언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흐름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번 정권을 이미 잡게 되면은 당연히 나토 국가들 이제 사실 뭐 죽습니다. 그만큼 이제 압박을 줄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2019년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나토 국가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GDP의 4% 이상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약속을 지킨 나라는 폴란드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만 지금 GDP의 4%죠. 나머지는 대부분 2%거나 2%가 안 되는 좀 상황입니다. 사실 뭐 지금 유럽 국가들 그만큼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힘들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ECB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굉장히 B컷까지 하게 되면서 가감하게 지금 미국과 달리 빠르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속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방비를 증액하게 되면 뭐 아까 얘기했던 체코나 루마니아나 그런 정치적으로 이제 자금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무기 구입을 할 가능성은 좀 있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트럼프는 계속 나토 국가 탈퇴하겠다고 이게 그렇게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은 탈퇴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대신에 우리도 지금 1,000조에서 1,100조까지 국방비를 증액을 했으니까 너네도 그만큼 우리가 너를 도와주니까 그만큼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방산주에 대한 수출 금액은 특히 올해 조금 증액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LRG 넥스원 비공도 지금 북미 쪽 수출을 앞두고는 있죠. 물론 이제 컬 테스트 통과됐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은 그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어느 정도 협상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그건 너네 거 수입해 줄 테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어떤 요구 조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은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1,100조의 방산 시장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수 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흐름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모멘텀이 남아 있는 이상은 일단 방산은 추가적인 흐름과 아까 수출액을 얘기했던 부분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새롭게 뒤바뀔 방산에 대한 흐름에 따라 충분히 모멘텀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코스닥 거래대금 2위에 올라와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좀 반등이 나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나 했는데 그 상승분은 오늘 다시 또 되돌려 놨어요. 작년에 정말 뜨겁게 상승했었는데 연말 갈수록 계속 미끄러지는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올해는 좀 반등이 가능할지 아니면 앞으로는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살짝 좀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오늘 로봇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좀 음봉 마감을 하고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제 알테오젠도 비슷한 흐름을 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관련돼서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도 있고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2월 달에 또 첨생법이 또 시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키트루다 SC FDA 승인에 대한 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에는 로열티 여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분기에는 두피젠트 SC, 에너투 SC, 일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지급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주가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흐름들 안에서도 우리가 또 그동안 2024년에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기업들, 에이비엘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보로노이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권 유효하다라는 부분과 또 알테오젠은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정 속에서 한 개 한 개씩 좀 메이드 될 때마다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쉬어가는 구간이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락이 기회일 거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거래대금 상위 탑5 종목들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